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에너지 대사 균형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런 균형이 안 맞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건 대사성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날 텐데 먼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이거 좀 굉장하죠. 뭐가 굉장하냐면 출제 빈도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바뀌고 첫 해 시험을 본 게 이제 2021학년도였죠. 2021학년도 6월에 당뇨병 나오고 9월에 당뇨병 나오고 수능에 당뇨병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2학년도도 당뇨병은 아마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호르몬을 안 배웠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당뇨병이라는 것은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가는 게 이제 그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이 당뇨병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제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몸에 혈당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 즉, 고혈당이라는 거예요. 고혈당. 혈당이 높아서 이게 오줌으로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혈당이 왜 낮아지질 않을까?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있어요. 인슐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인슐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인슐린이 나와줘야지 혈당이 이제 내려갈 텐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일형 당뇨가 있는데 이 일형 당뇨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인슐린이라는 게 이제 잘 안 나오는 병이고, 이형 당뇨라는 게 있는데 이형 당뇨는 이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은 정상적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당뇨병이 생기는 걸 다 묶어서 이제 이형 당뇨라고 하는데, 대개는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가 생긴 걸 이제 이형 당뇨라고 봅니다. 그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자에 베타 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여기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서, 또는 나오더라도 수용체가 잘 안 먹혀서 혈당이 계속 높고 낮아지질 못해서 당뇨병이 일어난다. 이 정도까지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호르몬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당뇨병이에요. 여러 합병증이 있죠. 그 다음에 통풍입니다. 통풍이라는 것은 통자가 무슨 통자가 있어? 아플 통자예요. 풍자는 바람 풍자죠.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너무너무 아픈 병인데,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저번에 배설할 때 살짝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파충류하고 조류는 요산이라는 걸 만들어요. 암모니아를 가지고 요산이라는 걸 만들고, 우리 같은 포유류는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만들어주는데, 우리 몸에도 요산이 조금 생기거든요. 요산이 조금 생기는데, 이 요산이 조금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생겼어. 그래서 이 요산이 조금 더 많이 생겨서 오줌으로 얘가 잘 안 나가고 관절 같은 데 가서 자꾸 끼는 거예요. 관절 같은 데 가서 자꾸 껴서 관절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대요. 그래서 그 TV 보면 저 예능 좋아하는데 이수근 씨나 또는 또 김종국 씨 이런 분들이 통풍으로 굉장히 이제 고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산 대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통풍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고지혈증이에요. 2021학년도 수능 2번 문제에 나왔던 거죠. 고지혈증.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피에 지방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질인데, 지질이나 지방이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지질이라는 거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지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몸에서 지질에서는 거의 80% 90%가 다 지방이에요. 그리고 인지질이라고 그래서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있고,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콜레스테롤이죠. 하여튼 요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피에 혈액에 요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요런 것들이 많아지면 혈액이 이렇게 쭉쭉 흘러가야 되는데
잘 흘러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이런 것들이 플라크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좀 쌓여요. 쌓이면 혈액의 흐름이 이렇게 좀 원활하지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고지혈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혈액이 잘 못 가면 이 다음 세포가 포도당이랑 산소랑 이런 거 받고 노폐물, 이산화탄소 이런 거 주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해요. 세게 뛰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고혈압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고혈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한가? 여러분, 우리 사람 몸에 혈액을 쫙 한 줄로 엮으면 12만 킬로미터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혈관을 하나로 이으면 12만 킬로미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군데 이제 이렇게 끼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수치를 생각을 하는데 HDL이라는 것이 있어요. HDL. HDL이 높으면 우리 혈액의 흐름이 수월하다고 봐요. HDL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남는 지방을 간에서 가져와서 다시 좀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봐. 그리고 간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청소해주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HDL이 높을수록 혈관 청소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HDL이 높을수록 우리 몸에 이제 좀 좋은 겁니다. 반면에 그 혈액의 흐름이 약해지는 건 LDL이 높은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LDL이라는 건 뭐냐면 간에서 온몸의 세포에 콜레스테롤, 지방, 인지질 이런 것들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패키징을 해서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패키징해서 갖다 주는 게 LDL입니다. 그래서 LDL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갖다 주다 보니까 남는 것들이 자꾸 이런 거에 쌓여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는 동맥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문제죠. 사실은 요거의 본뒷말이 뭐냐면 하이 덴서티, 그러니까 고밀도 리포프로테인, 지단백질이라고 해서 와, 지질이 고밀도로 있어? 그럼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HDL은 좋은 지방이에요. HDL이 높을수록 혈관 청소가 잘 되는 거예요. 반면에 LDL은 low density, 저밀도 리포프로테인, 지단백질이어서 저밀도로 있으니까 우리 언뜻 생각하기엔 지방이 저밀도로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LDL이 높을수록 이거는 안 좋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HDL은 좋은 지방, LDL은 안 좋은 지방,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진단 기준에서 이걸 또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지혈증이 자꾸 쌓이면 또 고혈압이 수반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고혈압은 이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로 고혈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2021년도 9월에 또 4번 문제인가로 나왔었죠. 고혈압이 이렇게 수반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사실은 한 3년간 약을 줘봐요. 3년간 약을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도 지킬 수 없는 말을 자꾸 환자한테 해주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술 먹지 마세요. 뭐 매일매일 운동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디 혈관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돼서 고혈압이 치료가 되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뇌혈관과 심장혈관을 스캔해 보면서 그 혈압약을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드시게 돼요. 이렇게 혈압이 높다는 거는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많이 뛰어야 되니까 심장의 수명이 어떻게 되겠어?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증상을 나타내게 돼요. 뇌졸중이라는 건 뭐냐면 뇌혈관이 갑자기 팍 터져갖고 혈압 팍 쳐갖고 뇌 안에 출혈, 뇌의 출혈이 이제 일어나서 운동을 감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중풍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또는 기억을 담당하는 쪽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뇌졸중 참 문제가 되겠죠. 심혈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 몸에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 안에 피가 많이 다니죠. 하지만 그 피에서는
물질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동맥, 정맥, 심장 자체에서는 물질 교환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동맥이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활 모양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걸 대동맥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머리 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혈관을 하나 인터셉트를 해갖고 심장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요렇게 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상동맥을 통해서 여러 모세혈관들로 이렇게 막 나눠지게 돼요. 근데 어디에 혈관 하나가 터지던가 막히던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이쪽 근육이 잘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이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고혈압 때문에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950년대인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혈압은 일종의 우리 몸이 나이가 들거나 늙거나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몸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상황이고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1930년대인가 40년대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혈압 때문에 이런 뇌졸중 증상이 확실히 많아지고 고혈압 약을 먹으면 뇌졸중 증상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 고혈압을 치료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혈압을 꼭 치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이라는 것은 지방이 간에 많이 가서 간이 제 역할을 좀 못하게 될 정도로 지방이 많아지는 것, 우리는 그걸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지방간은 크게 원인이 알코올성하고 비알코올성이 있어요. 당연히 알코올성은 뭐 때문에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네. 음주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문제가 돼요. 저희 아내의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저한테 동서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처갓집에 사위가 둘인데 저하고 저희 형님하고 이제 둘이 사위인데 이 형님이 굉장히 능력이 좋으세요. 굉장히 능력이 좋으시고 여러 가지 이 돈 문제 이런 거 처리를 되게 잘하시고 지금 어디에 좀 큰데 부사장직까지 이제 올라가셨는데 지방간이 있어요. 워낙 술을 이걸로 다 모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지방간이 생겼는데도 결국 지금도 술을 드세요.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께 잘해드리기 바래요. 예, 그다음에 비알코올성은 이제 음주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건데 크게는 비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 어떻게든 살을 좀 빼야 돼요. 또 하나는 약물남용인데 이 약물남용은 지용성 비타민을 좀 많이 먹으면 이런 일이 좀 벌어질 수 있어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런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이 지용성 비타민이 오줌으로 잘 안 나가고 간에 많이 쌓이면서 간에서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 이런 비타민 B하고 C는 수용성이라 많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지용성 비타민은 꼭 의사 처방을 받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종합 비타민제 있죠. 종합 비타민제는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만 넣어놨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몇 개씩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은 하루에 하나씩만 꼭 드셔야 되겠어요. 이런 대사성 질환의 진단 기준은 대개 이제 어디서 벌어지냐면 비만에서부터 벌어져요.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다. 그럼 비만이신 분은 체중이 이제 비만이신 분은 고지혈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비만이신 분의 절반 이상은 고지혈증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남자는 90cm 이상. 그러니까 인치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 한 40 되나? 40이면 얼마야? 100인데, 40은 아니구나. 한 38, 37 이 정도가 허리 둘레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여자는 85. 중성지방, LDL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LDL 나쁜 지방은
150mg per ml 이상이면 안 좋다는 거예요. 고지혈증 이상이 높죠. HDL 좋다고 그랬죠. 좋은 지방. 좋은 지방은 40 미만이면 안 좋은 거지. 좋은 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건 이거보다 적게 있으면 안 좋은 거죠. 여자는 50 미만. 여자는 아무래도 몸에 지방이 조금 더 많아요. 혈압은 요 수치를 좀 주로 이루어야 돼요. 저 때만 하더라도 80에서 120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85에서 130으로 조금 올라갔죠. 공복혈당이 100mg per DL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00ml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ml 이상이 있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단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겠냐? 치료는 이렇게 좀 담도직입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데 불치예요. 치료가 안 됩니다. 당뇨병은 돌아가실 때까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당뇨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통풍,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생활 습관을 40대, 50대 들어서 20년, 30년을 그렇게 사셔서 이미 그게 병증으로 드러날 때까지 생활 습관이 됐는데 그거를 바꾼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치입니다. 그리고 이미 병증으로 드러났으면 더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나이에선 예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직계 가족,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이 혹시 당뇨가 있으시면 여러분에게도 당뇨가 일어날 가능성이 퍼센티지가 좀 높아요. 한 30, 40%나 뭐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운동 잘 하셔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 딱 끼니 때마다 정확하게 먹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라면 섭취 좀 줄이시고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라면을 굉장히 많이 먹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줄여야 돼요. 우리 서로 줄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료 및 예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단원 2단원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3단원에서 봐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